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두 번째 시간이죠. 뭐 크게 보면 여섯 번째인가 일곱 번째인가. 네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질문과 Q&A라 그래요. 우리 줄임말로 Q&A의 채널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 들어갈게요. 우리가 이 교재는 그 100가지 케이스와 쟁점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니까 막판에 보는 책이에요. 우리가 최종 정리할 때 변시를. 근데 거기서 한 50가지를 하려니까 와, 시간이 진짜 길지가 않다. 인생이 아깝고 차라리 이 책을 팔아서 술을 한 잔 먹고 싶어. 아니, 그런 마음이죠. 하지만 우리는 달려야 되지. 그래서 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했죠. 형사소송이 민사소송보다 오히려 까다로울 수 있어요. 물론 개취야. 선생님은 그랬어. 왜? 인권 보호 때문에 굉장히 제한이 많아요. 그 해석이 난무해. 응, 그런 심플하게. 국선 변호 선정 소송 기록의 접수 통지 들어갑니다. 2017년 법원 사무관 승진 시험입니다. 선생님은 법 과목이 들어가는 변시, 법원 행시, 사무관, 법무사, 경찰 승진 또는 경찰 합격, 온갖 시험 다 달아. 논리는 똑같은데 문장의 길이와 배점이 다르다. 형식이 다를 뿐이고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니, 물론 저 변시가 제일 어렵죠. 네. 자, 선생님은 그 시험 작물이 나올 때 풀 수 있는 방법을 스킬을 알려드려요. 문장이 길 때는 우리가 줄을 한번 쳐봐야 돼. 키 포인트만 줄을 치는 겁니다. 여기는 지문이 4개인데 이거 나니까 미칠 것 같은데 줄은 몇 개다? 4개. 3개네? 아, 미안해. 별건으로 구속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설문삼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윗비에게 병합된 사건의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안 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때렸다. 이게 핵심 사항이야. 나머지는 우리가 문제 풀 때 현혹시킬 뿐이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선 변호로, 국선 변호가 여기서 키포인트다. 우리가 별건이라고 하면 반대말이 본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찰 검찰은 별건 수사 참 좋아해. 이런 거지. 본건 A라는 범죄인데 별건도 A로 묶어버려서 한꺼번에 처벌하면 편하잖아. 그거 쉽지 않아요. 우리 보면 엄격해. 신체의 자유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국선 변호를 선임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이 뭔 말이냐? 뭔 말이냐? 우리가 본건으로 국선 변호를 선임했어요. 우리 법정 사유가 있죠. 국선 변호는 아무 때나 세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짜잘해 우리 공무원들은 국가는. 근데 본건으로 국선 변호를 선임했는데 별건으로는 안 했단 말이야. 그래도 괜찮다는 거야. 왜? 어차피 한꺼번에 할 거잖아. 그 사람 바보겠어? 국선 변호인이? 아니, 물론 저기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국선 변호인은 보수가 작아요. 우리 그 민간 소송인 받는 것보다 훨씬 작아요. 세금으로 때리니까. 그러니까 성의는 없겠지만, 성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그 국선 변호인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우리의 민사소송에 법관의 제적 기피 회피가 있듯이 국선 변호도 이해가 상반되지 않을 때만 동일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 규칙 제15조 2항에 규정돼 있어. 이거 외울 필요 없지. 한번 생각해봐.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해줬어, 법원에서. 근데 이 사람이 옛날에 나하고 어떤 뭐 소송도 했었고 사건의 당사자였고 원고 피고였고 왼수였어.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그때 국선 변호인을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사건 일부를 쥐게 만들 거 아니야. 선처를 바랍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은 평소에 점과도 많고 나쁜 사람이에요. 판사님 저 엄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이럴 거 아니야. 안 된다는 겁니다. 끝났네. 선생님은 줄을 마구 끄지 않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항소 기간에 대해서 우리 법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3회 제1항에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썼어. 우리 기계적인 암기 싫어해. 우리 저기 변시준비생들은. 로직, 리걸 마인드를 중시하지. 그 숫자만 나오면 머리가 지끈지끈하네. 우리가 초중만 돼도 이게 숫자에 강한데 암기에 강해. 숫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암기. 근데 우리는
나이를 들수록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말이지 머리가 녹슬고 슬슬 갑니다. 서른에 가까울수록. 하지만 자다 깨도 외워야 된다. 왜? 항소기간이 도가면 확정이 되죠. 뭐 확정이 되면 형사에서는 다툴 수 있는 게 뭐야? 재심밖에 없어. 응. 근데 재심은 그 쉽나? 재심 사유가 손에 손꼽지? 글쎄 참나. 뭐 자신 있으면 재심하세요. 끝났고. 국선변호에 대한 소송 기록 접수 통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도 내가 또 줄을 친절하게 꺼놨다. 만 70세인데 피고인의 갑의 항소 이후 제7기관이 경과했대. 큰일 났네. 항소기간이 경과하면 어떻게 돼? 재판이 확정이 되잖아. 그러면 일단은 다툴 수 있는 게 없어. 재심밖에는. 근데 이게 뭔가가 하자가 있는 것 같아. 법원이든 검찰이든. 그래서 뭐 설문이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고. 자, 우리 헌법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82조 본문에 필요적 변호사건이라고 나와. 필요적 변호사건은 어떤 거겠어? 중범죄겠죠. 필요적 변호사 반드시 우리 행정법에 의하면은 기속행위야. 재량이 아니야. 무조건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국선이든 뭐든. 근데 여기는 이제 국선이지.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표현하냐. 변호사만 선임하면 되냐. 아니면 변호사에 대해서 감시도 해야 되고 충분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세밀하게 봐야 되냐. 후자를 봤단 말이야. 자, 이 문장은 웬만하면 외워야 돼. 선생님 키워드지만 때로는 문장은 조금 외워주면 좋지 않나. 그러니까 못 외우면 그냥 변호인의 조력 이것만 외우세요. 단순히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 주는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참 친절하게도 쓰셨다. 퇴근하는 룸사롱 가야 되는데.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 감독과 절차적 조치를 취할 청구까지 포함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뭐 줄도 안 껐네. 왜 그렇겠어? 그렇게 안 했겠지 법원이. 그러면은 항소 기간 도과해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간의 계산 참 이거 하기 싫은 과목이야. 기간 우리가 몇 월 며칠부터 또는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항소 기간이라고 하면 우리 항소 기간 계산할 때 굉장히 눈을 부릅뜨고 따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간은 우리 대원칙이 민법부터 해서 공통된 게 있어. 형사소송법까지. 초의를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피고인 입장에서 초의를 산입하는 게 유리할까? 초의를 산입하지 않는 게 유리할까? 하루를 벌고 가야 되잖아. 그럼 초의를 산입 안 하는 게 좋겠지. 그 이야기야. 그 다음에 형광펜 딱 긋고 있잖아. 한 페이지인데 선생님 줄 두 개밖에 안 껐네. 초의를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본문. 이걸 필요가 없잖아. 그 다음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이게 핵심이에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 아니하지 않아. 그 다음 날이 돼. 공휴일이라는 거는 법정 공휴일이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법정 공휴일 하지 말고 내 맘대로 공휴일로 할까? 응. 참 신기하게 안에 설명을 끝났고.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 자, 착오란 말을 들으면 민법에서 우리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갑자기 떠오르네. 개 신기하고. 단지 다른 게 뭐다? 민법에서의 행위는 법률행위,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몰랐다. 실수로라도 한꺼번에 해결하네 민법. 민법까지 공부해버려. 근데 여기는 착오한 소송행위단 말이야. 민사소송법 대원칙도 그렇죠. 소송행위 착오가 있을 수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자, 민법 실체법은 착오가 있으면은 실수라도 취소권이 행사돼. 무효는 아니야. 일단은 유효야. 형사소송법도 볼까요? 똑같아. 어려운 말씀이다. 실체 형성행위는 어쩌고 저쩌고 절차행위는 어쩌고 절차적 형성행위는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고 판례가 중요합니다. 판례는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에 하자가 있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 유효냐 무효냐. 자, 민법은 어떤 때 있어요? 원칙적으로 유효죠. 취소권을 줘서 소급법 말이야.
애초부터 무효로 해버린단 말이야. 지속권을 행사하게 되면. 행사하기 전까지는 유효란 뜻이야. 왜? 절차의 안정성이 있잖아. 형사소송도 똑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이 교재가 잘못돼서 내가 X표했어. 그 교재 내가 볼 때 그 표명하는 거 아니야. 교재 쓰시는 분이 변호사님인데 술 한잔 드시고 썼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나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첫째, 신뢰 기대를 보호하고,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타당할 때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은 무효가 된다는 거죠. 원칙을 위해 민법과 똑같아. 끝났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적어봤어요. 이게 선생님 국어적으로 접근하면서 한꺼번에 리걸 마인드 형성하죠. 우리 학자들이 쓰는 용어, 그 판사님들은 관심 없어. 근데 학자들이 쓰는 용어도 어렵기 때문에 한번은 풀어볼 필요가 있죠.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두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실체 형성행위와 절차 형성행위. 조금 빨리 갑니다. 10분 넘었다 벌써. 실체 형성행위는 범죄 사실의 입증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 예를 들어서 피고인 신문이라든지 증인 신문이라든지 검증 등의 증거 조사를 말합니다. 실체 진실주의 이거하고 대응되는 개념. 자, 그러면 절차 형성행위 이와 구별되는 개념이죠. 공통점과 차이점을 수학 공식같이 풀어냅니다. 절차 형성행위라는 것은 절차 관계를 형성 변경하는 행위다. 어느 책에도 설명 안 돼 있는 거야. 선생님이 발명한 거지. 저작권 낼까? 됐어. 선생님 돈에 관심 없고. 절차 형성행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소의 제기 또는 기피 신청. 기피라는 것은 법관도 해당되겠죠. 그다음에 상소 제기, 항소, 상고 다 포함합니다. 상소 제기. 절차의 안전성이 중요해서 방금 말씀드린 절차 형성행위죠. 앞에 거. 절차 형성행위의 경우는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유효하고, 왜? 절차의 안정이 중요하니까. 민법하고 똑같아. 단지 세 가지 요건, 앞서 말한 구체적 타당성까지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거지.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선생님이 내일은 조금 바쁘네. 법원도 가야 되고 그래서 내일은 쉴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한번 보고요. 몸이 괜찮으면 또 이 시간이나 좀 새벽에, 선생님 잠이 없어요. 늙으니까 죽겠어. 괴로워서. 선생님 월드컵 없어도 잠이 없습니다. 그 착각하지 마세요. 선생님 월드컵 때문에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강의를 한다. OX? X. 선생님 잠이 없어요. 요새 늙어서 그래요. 내 나이 돼봐. 그래서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